미국 ETF도 코덱스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뉴스 3 반응 바로 오는데요. 그때 뭐죠? 나이키 운동화를 받지 않고 주식을 받았더라면 어땠어요? 나이키 주식을 받았다면 그때 뭐 나이키 운동화 해봐야 뭐 친구들한테 조금 자랑하고 마는 거지만 예. 이제는 뭐 아마 한 50배 오르지 않았을까요? 만약 중학생 때쯤 우리가 받아갖고 한 30년 지났으면. 그러게요. 그때부터 네. 받은 배당만 모아도. 아이고야 여러분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ETF 하나 쭉 사주시고. 예. 자 그러면 우리 권 팀장님의 뉴스 3 플러스 한번 가볼까요? 예, 어저께 뉴욕 증시 별로 안 좋았어요. 네. 예, 그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1% 넘게 빠졌고요. 나스닥도 1% 넘게 1.08% 하락했고 미국의 S&P 500도 1.16%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근데 어제 그 금융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 JP 모건의 그러니까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이제 은행 위기는 끝났다라고 딱 선언을 하니까 어제 김 프로님이 안 끝났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미국 가셨잖아요. 제이미가 그랬다는 얘기가 있던데. 너 잠깐 와봐. 그래가지고 좀 미국에 출장을 네. 가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금융은행에 대한 불안이 조금 더 확산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들 뭐 LA에 위치했던 팩웨스트 은행 같은 경우에 주가가 한 28% 정도 하락을 했어요. 어제? 예. 여기 LA 소재라 그러니까 또 여기 실리콘밸리 근처에 거기 아무래도 스타트업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에 대한 불안감이 좀 커지면서 좀 전반적인 주가는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그러는 게 우리가 매크로 뉴스들 이런 거 한 번씩 좀 이렇게 짚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네. 일단 노동시장 굉장히 너무 과열돼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노동시장이 과열되면 금리를 올릴 거다. 네. 그래가지고 좀 불안했었는데 이 노동시장 지표가 좀 안 좋아졌습니다. 나왔습니까? 예, 그 3월에 구인 이직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 구인 이직 보고서. 예, 구인. 미국이죠. 예, 사람 얼마나 구하냐는 건데 3월에 민간 기업의 구인 건수가 959만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잘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서 지난 2월에 한 1,000만 건 정도 됐었는데 10분의 1로 줄은 거예요? 아니요. 40만 건이 줄었죠. 1,000만 건에서 예, 960만 건이 됐으니까 960만 건. 예, 40만 건 정도가 줄었고 어쨌든 이 숫자도 2021년 4월 이후에 2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직자가 390만 명으로 줄었거든요. 네. 자발적 퇴직자가 줄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발적 퇴직자가 줄었다. 예. 비자발적 퇴직자가 늘었다는 얘기인가? 그렇기보다 자발적 퇴직자가 줄었다 그러면 퇴직한 사람이 줄었다는 거면 고용이 좋겠네? 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발적 퇴직자 지표는 제가 만약에 밖에 외부 노동시장이 짱짱하다. 그럼 제가 정프로님한테 얘기하겠죠. 안 돼. 자발적으로 안 돼, 나가겠습니다. 못 가. 그러면서 이렇게 슬쩍 좀 연봉 좀 올려주세요. 뭐 이런 얘기기도 하고. 근데 자발적 퇴직자가 줄었다는 거는 외부의 고용 시장이 좀 안 좋아졌다라는 갈 데가 별로 없다는 얘기구나. 그렇죠. 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에.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에. 그리고 실업자 한 명당 구인 건수 배율이 1.6명인데 이게 실업자가 한 명일 때 구인 건수가 몇 건이냐? 그러면 1.6건으로 2021년 10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결과는 이제 과열 양상을 보이던 노동 시장이 조금은 좀 약해지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관련 뉴스들도 미시적인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모건 스탠리가 한 3,000명 정도를 줄이는 계획을 논의 중이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를 했어요. 이게 전 세계 인력이 한 82,000명 정도 되는데 네. 한 5% 정도에 해당하는 인력이라고 합니다. 모건 스탠리. 예. 근데 여기가 지난해 12월에도 한 1,600에서 1,800명 정도 감원을 한다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모건 스탠리는 추가 감원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오히려 거의 한 2배 가까운 3,000명을 또 줄이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줄이게 된 이유가 이제 글로벌 M&A 건수가 지난 올해 1분기에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은행 업무를 하고 있는 곳에 실적 의존도가 높았던 모건 스탠리가 여기에 좀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근데 이 상황을 보면은 약간 그 과거 노동 시장에서 제일 잘 나갔던 직종들이 먼저 무너지는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글로벌 IB들이 많이 활성화돼 있었다는 얘기가 이게 사실 그 전에 그 M&A가 활성화돼 있었던 것에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됐던 것들이 네.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스타트업들 IPO 하면은 뭐 따상
네네. 뭐 따상상 이런 얘기 맞죠. 한참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수수료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거고, 그럼 그 당시에 그 따상상 하면서 돈을 벌었던 데가 스타트업들이잖아요. 그러면 스타트업들이 주요 모여 있었던 데가 실리콘밸리, 캘리포니아. 그대 은행 위기로 이어지는 거고, 아, 그리고 그 당시에 개발자들 몸값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랬죠. 예, 그런 거에서도 이제 임금 삭감이라든지 감원, 빅테크들의 감원으로 이어졌던 거고, 이들의 어떤 금융 주선을 했던 것들이 IB, 인베스트 뱅킹이었는데 여기도 이제 순이익이 대폭 감소하게 되면서 감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 CEO 같은 경우도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IB 부문의 인력 수준이 이제 좀 조정할 의향이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실제 수익도 25% 감소를 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도 1월에 한 3,200명 정도 상사 일에 최대 감원을 했고요. 이때 그 불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비용 절감을 이뤘는데, 근데 이런 건 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뭐 전용기 네. 뭐 이런 거 꼭 줄였어요? 필요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정프로님. 전용기요. 예. 전용기는 좀 있어줘야. 근데 미국은 전용기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 비행기가 그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아니, 웬만한 뭐 회사들은 전용기 하나씩 다 있는 것 같아. 예. 그리고 저기 한번 가면은 이렇게 네. 또 이제 사인해야 되는데 급격하게 사인해야 되면은 슝 하고 날아가야 되는 게 아, 있고. 그럴 수 있겠네요. 스타들도 좀 갖고 있기도 하고. 예. 그래서 저는 정프로님의 전용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도 그러나 예. 아직은 뭐 그럴 땐 아닌 걸로 저는 좀 겸손하게 가겠습니다. 아, 네. 오늘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겸손하신 것 아유.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 이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특히나 이제 뭐 금리 못 내리고 이게 제일 저 물가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두 개가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렌트비 안 떨어진다는 거 이거랑 그다음에 예. 고용이었잖아요. 예, 예. 이제 부동산도 이제 떨어지고 고용도 이렇게 되면 이제 슬슬 맛 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물가는 꽤 빠른 속도로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그쵸. 근데 우리는 저 우울증 환자이기 때문에 예. 경기 침체되면 어떡해요. 아, 또 그것도 우리지. 예. 그런 그래서 걱정이 올해 또 이번 주에 FOMC가 있어가지고 네. FOMC에서 25bp를 올릴 거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전망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이제 FOMC에서 뭐라고 설명하느냐에 대한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어요. 이런 거 상황을 보다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연말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느낌의 내릴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고, 그런 뉘앙스가 조금 있다면은 시장은 조금 더 반등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좀 고용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뭐 이게 부동산도 안 좋은 것 같고, 경기도 안 좋은 것 같은데 굉장히 또 여기서 이렇게 그 좀 강한 어조, 뭐 아직도 인플레이션을 못 잡았습니다. 뭐 이런 어조가 좀 나온다면 네. 시장이 좀 더 실망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FOMC 결과 나오면 그때 다시 좀 보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구인 건수가 줄고 뭐 해고 등도 지금 잇따르는 미국 상황 하나 전해주셨고요. 두 번째 뉴스는요. 두 번째 뉴스는 그 시장 가면은 항상 변하는 가격이 있죠. 시장? 예, 테슬라 가격, 네네네. 시가. 시가. 예, 시가 또 인하했어요 설마? 오늘 얼마 나왔어요? 물어봤더니 올랐습니다. 이제 오늘. 오늘은 올랐어요? 네, 오늘 올랐습니다. 뭘 또 올려 그렇게 내렸는데. 예, 중국에서 지금 그 두 차례 가격을 인하했던 테슬라가 중국 내 모든 차종에 대한 가격을 인상했다고 21세기 경제보라는 중국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든 차종의 가격을 일괄적으로 2,000위안, 한 38만 6천 원 정도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단 모델 3의 최저가는 한 4,400만 원 정도 되고, 모델 Y 같은 경우는 한 5천만 원 정도로 각각 인상. 많이는 안 올렸네요. 많이 올리진 않았습니다. 예. 시가니까. 39만 원. 이거 인상을 꼭 해야 되는데. 예, 그 오늘 뭐 철값 좀 올랐습니다, 뭐 이런 거. 오늘 고무값 올라서 타이어 가격 반영합니다, 뭐 이런. 이게 테슬라 같은 경우에 작년 10월에 중국 내 판매 가격을 최대 9% 내리고, 올해 1월에도 한 6에서 13.5% 정도 그 차종별로 좀 내렸었거든요. 그리고서 또 올해 2월에는 뭐 모델 Y의 프리미엄 차급에 대해서도 또 2,000위안씩 한번 올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가격을 많이 낮추다 보니까 올해 1분기 전체 테슬라의 매출은 한 31조 2,9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가 늘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매출 같은 경우는 한 5.18% 정도 늘었었는데 순이익이 많이 감소를 했었어요. 아무래도 차값을 좀 낮추다 보니까 마진이 줄어들게 된 건데 순이익이 한 24% 정도 감소를
발표를 냈고 그거 발표한 날 주가가 좀 크게 빠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애널리스트들도 목표 주가를 좀 낮추면서 네. 야, 테슬라가 가지고 있던 장악력, 그 다른 자동차 회사들을 훨씬 뛰어넘는 그 마진율이 좀 많이 훼손이 됐다.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한 브랜드가 좀 훼손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김프로님이 일가를 하셨죠. 뭐라고 그랬죠? 야, 좀 있으면 가격 내릴 차를 왜 지금 그 가격 주고 사냐? 음. 그런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 네. 실제로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그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주요 모델 가격을 소폭 인상을 했는데요. 그 모델 3하고 Y 가격이 전보다 한 34만 원 정도 음흠. 올랐습니다.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예. 얼마 전에 기아보다 이익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 처음이죠. 예, 테슬라 예. 창사까지는 아니겠습니다. 하여튼 근래 들어 처음 있는 일인데 예. 이래선 안 된다는 위기 의식이 아마 반영된 거예요. 왜냐면 그 정도 딱 올리면 기아 약간 넘어설 정도 제가 볼 땐 그 정도 되는 차이가 얼마 안 났었으니까 그 정도 되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저는 약간 좀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네. 돈이 크게 필요한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게 아닌 게 아닐까. 돈이 갑자기 뭐 저 우주선 때문에? 아니 갑자기 뉴스 하나 살짝 전해드리려고. 아 뉴스 또 있습니까? 그 대학원생하고 SNS에서 악플 달다가 네. 그 1,300만 원 합의금 물어주게 됐거든요. 대학생하고 SNS로 예. 악플 놀이하다가 예. 1,300만 원. 예.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해 1,300만 원의 합의금을 물려주기로 했다. 아 그래요? 물어주게 됐다. 그냥 농담 삼아 뉴스 하나 더 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현대차하고 기아는 미국 차 판매 지금 굉장히 좋아요. 네. 예, 이제 5월 3일이니까 이게 이쯤 되면은 원래 연초마다 자동차 판매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보면서 현대차 기아가 굉장히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요. 네. 그리고서 조금 이제 언제쯤 한번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금리가 워낙 좀 높은 상황이라 이 자동차 수요도 좀 감소를 하게 될 거고 아까 구인 이직 같은 경우도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차 사기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조금 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4월 판매가 좋은 판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현대차 미국 판매가 4월에 한 달간 신차 판매량은 7만 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네. 14.8%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미국 시장 4월 판매 중에는 가장 좋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누적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1월부터 4월까지의 누적 판매량이 15% 증가한 25만 5천 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차종별로는 친환경 차종들이 좀 좋았어요. 그래갖고 엘란트라 저기죠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57%가 늘었고 하이브리드. 예, 콘하이브리도 많이 늘었습니다. 네. 155%, 산타페 하이브리드, 투싼 하이브리드 이런 데가 다 4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점은 IRA 보조금 못 받게 된 아이오닉 5 네. 이거는 판매가 13% 감소를 했습니다. 확실히 영향이 있네. 예. 네. 기아 같은 경우도 4월 판매량이 15.5%가 증가를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는데 EV6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것도 이제 보조금 영향인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나오고 있다. 미국인들도 하이브리드나 이쪽으로 좀 관심들이 많은 모양이네 이제. 원래 그쪽 양반들이 잘 친환경차 이쪽 안 산다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네요. 예,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동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좀 사는 그 여기에 뉴욕이 있고 이쪽에는 실리콘밸리가 있고. 아 근데 중부가 문제군요. 근데 중부 같은 경우가 좀 문제인데 그리고 이제 주 정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얼마나 전기차 충전소 같은 걸 많이 깔아놓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사실 이 내륙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더뎌요. 그러다 보니까 좀 충전을 하지 않는 하이브리드가 좀 잘 팔리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전환이 늦은 이유로 이거를 설명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두 군데에서만 차 파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하이브리드가 좀 우선돼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지표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 변화기를 어떻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느냐도 자동차 회사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아 머스크랑 트위터 배틀 한번 좀 해야 되나? 이 뉴스 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쵸. 정프로가 예. 트위터로 머스크랑 싸워서 뭐 5천만 원 받았다 이러면 이제 이번에 1,500짜리였는데 그거보다 한 3배 더 센 걸로 살살 한번 또 긁어보겠습니다, 머스크 성격.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예, 세 번째 뉴스는 마이크론이 이제 안 깎아줘 그랬답니다. 마이크론. 예.
뭐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예. 지금까지는 이제 하긴 깎을 만큼 많이 깎았잖아요. 지금 내릴 만큼 내렸잖아요. 그럼 말투가 좀 달라져야 되나요? 안 깎아줘가 아니라 못 깎아줘 같은데. 안 깎아줘가 아니고 형님 이거 진짜 네. 안 돼요. 이런. 가격 인하가 지금 그래서 멈췄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이크론이 그런 얘기를 통보했다. 재고 업체들한테 디램이랑 낸드 가격을 추가로 인하를 하진 않겠다라고 통보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또 이게 아무래도 큰형님 삼성전자가 이제 감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감산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재고를 딱 처리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니까 여기서 더 낮추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하나 있고, 또 반대편에서는 여기서 적자 더 보면 진짜 회사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심리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요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완전히 을이 돼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가격이나 중단 통보를 한 거는 그 자체로 좀 의미가 있다라는 것으로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D램 가격이 4월에 PC D램 DDR4 기준으로 보면은 고정 가격 전월 대비 한 20% 거기서 또 내려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1월 달에 $2 무너진 이후에 그냥 계속적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재고가 좀 많이 쌓여 있어서 좀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상황들이 좀 고려가 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삼성이 나선 이상 그래도 조금 이제 바닥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좀 있는 거고, 여기서 우리 손님들이 돈을 좀 벌었습니다. 미국의 이제 빅테크 회사들이 서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1분기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알파벳, 아마존 여기가 실적들이 괜찮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손님들이 좀 돈이 좀 생긴 걸로 봐서는 좀 하반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근데 사실 지금 상황은 수요가 공격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중국 경제가 조금은 전년 대비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 고객들의 주문도 슬쩍슬쩍 좀 나오고는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슬쩍슬쩍 나오고 있는 게 수요가 살아났다라기보다는 뭔가 지금 삼성전자가 감산 발표하면서 좀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빨리 사놔야 되겠다. 라는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어서 메모리 가격 반등론에 대해서는 조금씩 어떤 기미들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관련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 3 전해드렸고요. AS 뉴스가 있습니까? 어제 공매도 관련한 뉴스 궁금하다는 분들 좀 계셔가지고. 네네네. 뭐 불법 공매도, 무차익 공매도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 내용이 좀 어려워서 좀 넘어가려 그랬었는데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보도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당국이 적발했다는 뭐 그런 뉴스가 아마 엊그제 밤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조간신문 기준으로 나온 건데, 이게 왜 내용이 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으냐면은 원래 금융감독원에서 불공정 거래를 적발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 보내요. 증선이 증선위로 보내면 여기서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야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상세하게 보도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내용이 좀 약간 좀 빈약해서 그 뉴스를 좀 넘어갔던 건데, 지금 어제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무차익 공매도 76건을 조사를 했고 33건을 조치 완료했고 43건을 조치 완료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76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76건 중에 30 몇 건이 이 무차익 공매도로 판단이 된다는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금융감독원에서 원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고 나서 발표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제 금감원에서 조금 먼저 발표를 하게 됐던 상황이 처음으로 불공정 거래와 저에 연계된 공매도권을 찾은 거예요. 처음. 그러니까 무차익 공매도라는 거는 원래 이제 공매도라는 건 빌려서 파는 거죠. 근데 이제 안 빌리고 빌린 것처럼 파는 게 무차익 공매도인가요? 근데 보통 지금까지 적발된 건수의 대부분은 주문 실수 같은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차입을 하고 매도를 하냐, 매도를 하고 차입을 하냐, 이런 거. 그럼 이제 두 번째 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네. 빌리고 팔아야 되는데 네. 팔고 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전산상으로 그런 일들이 생겨도 다 이게 무채익 공매도로 되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공정 거래와 연계돼 있는 공매도. 그러니까 내가 주가를 떨어뜨릴 목적의 뭔가를 하면서 하는 공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적발이 된 거예요. 근데 그동안 많았는데 처음 적발된 거죠? 아니면 그동안 없었다가 이번에 막 사람들이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네. 적발이 안 됐는데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뭐 도둑을 잡아야 도둑질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근데 여기서 금융감독원에서 요새 좀 적극적으로 공매도 조사를 하고 있기는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좀 다소 어려운 그 적발 건인데도 적발을 해낸 것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불공정 거래에 연계된 공매도를 적발하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감원이 그걸 적발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잡았습니다. 드디어 잡았습니다 하는 것 때문에 조금 빨리 발표를 한 겁니다. 아 어쨌든 뭐 자신들의 뭐 실적이기도 하고. 예, 예. 네. 근데 그동안 이걸 왜 못 잡은 건지 안 잡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참 많았잖아요. 무차익 공매도, 뭐 불법 공매도 이런 의혹 제기가 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엄청 많았는데 예. 이번이 처음 적발된 거라는 게 좀 너무 신기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예, 예. 네. 뭐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은 네. 블록딜 일단 시작부터 블록딜입니다. 블록딜이 이제 대량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특정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걸 거래를 하는 건데 네. 블록딜을 하게 되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10만 주 팔 건데 사실 분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쭉 뿌려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보면서 아 제가 그 큰 규모로 거래를 하겠습니다. 이게 가져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럴 때 가격을 협상을 합니다. 그렇겠죠. 예, 근데 그게 시가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10% 할인이요, 뭐 그렇겠죠. 20% 뭐 이런 식으로 네. 해요. 도매로 사니까. 예, 그러면은 블록딜을 그 가격이 정해지기 전에 여기다가 TRS 매도 수합, 그러니까 사실상 공매도. 사실상 공매도. 그러니까 TRS 매도 수합인데 네. 이거를 그냥 우리가 쓰는 용어로 하면은 공매도를 쳐서 가격을 떨어뜨려 가지고 블록딜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 왜요? 그래야 돼요? 그럼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주, 10만 주가 있는데 그걸 블록딜로 넘길 거예요. 예, 예. 근데 지금 시장가는 10,000원이에요. 예, 근데 예. 9,000원 넘기기로 했어.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얼마에 사실 거예요? 막 그런 거 협상하고 있는데 그게 아까 시장가가 10,000원이 아니라 9,000원이 되면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게 때려가지고 가격을 낮추는. 가격을 낮추는. 아 그게 한 건이 그렇게 한 시나리오 1 네. 이게 스테이지 1이 있고 그 다음 스테이지는 제가 블록딜을 받기로 했어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9,000원에 받아야 되는 건 제가 8,000원에 받게 됐다고 할게요. 그럼 8,000원에 받게 된 상황에서 야 내가 지금 시가 10,000원짜리 9,000원짜리 주식이 블록딜에 8,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라는 소문이 나면 그러면 주가가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거기다 또 때렸습니다. 아 그 소식 자체가 또 악재일 수 있으니 예. 아 거기다 공매도를 때린다. 예. 그러니까 9,000원짜리 8,000원에 받고 그리고 8,000원에 받았다고 소문 나면 떨어질 거니까 또 공매도를 쳐서 그걸 먹었다. 아 그 사이에 또 먹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 9,000원이 한 뭐 8,500원쯤 돼도 예. 나는 8,000원에 산 거니까. 어, 9,000원에 판 거니까. 그것까지 설명드리면 조금 복잡하니까. 복잡하고 알겠습니다. 그냥 블록딜 소식이 알려지면 또 주가가 떨어질 거니까 거기다가 미리 공매도를 쳐서 또 벌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상세한 얘기들은 증선이 결과가 나오면은 뭐 그때 좀 더 상세한 얘기가 어느 곳인지 이런 얘기들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이번에 금감원이 불법적인 공매도 정황을 이제 파악을 해서 76건을 지금 이제 포착했다. 이렇게 예. 이제 일단 여러분께 그리고 전해드리도록 또 하겠습니다. AS 해야 되는 어제 통정거래 관련한 얘기는 아 SML에서 오늘 라이브 마치고 예, SML에서 그거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우리 권 팀장님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네, 진행도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요.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예.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네.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